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일본 축구 J리그 2부 리그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키타 대 야마구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키타는 굉장히 단순하게 골에 접근하는 편이다. 특히 지난 요코하마 전에서도 후반전 실점한 상황에서 롱볼만으로 상대를 타격하려는 시도를 했을 정도다. 물론 이 양상이 정교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했고, 이 덕분에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비중 80%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리그에서도 골을 기록하는 빈도가 아키타보다 더 확률이 낮은 팀은 미토가 유일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야마구치는 득점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사실 야마구치도 전반에는 버티면서 롱볼로 상대를 타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후반전에는 상대가 지친 틈을 찔러버리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픈한 전개에서는 야마구치가 아키타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팀 모두 전반전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뻥뻥 롱볼이 이루어지면서 루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반에는 야마구치가 조금 더 오픈한 상황에서의 전개가 아키타보다는 괜찮다고 본다. 아키타가 승부수를 내는 방식 자체도 롱볼로 획일화가 되어 있기도 하다. 야마구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반포레 고우 대 나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는 세레소를 이기기는 했다. 하지만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른 상황이라서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기분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우가 상당히 기동성에서 밀리면서 직전 리그에서 패한 것을 감안하면 고우의 에너지 레벨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고우가 감독을 바꾸고 나서는 중앙에서의 압박을 더 중시하는 팀이 되었기에 더욱 선수들의 뎁스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어서 나가사키는 상당히 밸런스가 좋다. 특히 중앙에서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물론 55%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유형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공격을 한번 나갈 때의 성공률이 높고 상대에게 찬스를 잘 주지 않는 역량에서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뎁스가 얇아진 현상으로 인해서 고우가 자유자재로 나서기는 어렵다. 특히 120분을 뛴 1왕배의 내용이 고우의 에너지 레벨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본다. 수비적인 역량이나 전반적인 공격 성공률과 밸런스가 좋은 나가사키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나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토 홀리호크 대 요코하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토는 지난 경기에서는 마리노스 상대로 2골을 먼저 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마리노스는 올 시즌 수비 역량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전력이다. 미토도 올 시즌에는 공격에서의 성공률이 가장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상대 진영에서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찬스를 만드는 매치에서도 오히려 효율에서는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도 잦았다. 이어서 요코하마는 오게티가 있다면 상대가 대놓고 라인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골 기록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한 골을 어떻게든 우겨 넣는 데 능하고 특히 수비력으로 이를 지키는 데에는 도사급의 면모를 보인다. 아키타와의 매치에서도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나서는 상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어떻게든 한 골을 정립하고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요코하마가 득점력에서 고전할 수는 있지만 승리에는 가깝다. 특히 수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라서 어떻게든 한 골을 우겨 넣기만 하면 이를 지키는 역량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 게다가 미토는 공격 성공률 자체가 리그에서도 최하위인 전력이기도 하다. 요코하마 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제프 유나이티드 대 구마모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프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의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구마모토를 상대로는 홈에서 꽤 괜찮은 편인데 에너지 레벨을 앞세워서 구마모토의 플레이를 상당히 후방에서부터 괴롭히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 특히 제프가 원정에서는 결정력이 좀 기복이 심하지만 홈에서는 11경기 30득점을 기록하는 등 화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다. 이어서 구마모토는 플레이는 기복이 심한 편이다. 일단 공을 가지고 전개를 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편인데
수비나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파회가 매우 쉽다. 이와키나 고우같이 전방에 힘을 줄 아는 팀을 상대로는 6골을 허용하고 지거나 난전을 허용하는 모습이다. 수비가 좋지 못한 팀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제프가 압박 강도를 높이며 구마모토의 빌드업을 후방부터 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마모토의 수비도 공격적인 특성상 믿을 만한 수준은 아니기도 하다. 특히 제프가 홈에서는 화력이 매우 상승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해서 공격력조차 제프가 구마모토를 이긴다고 볼 여지도 클 것이다. 제프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마가타 대 이와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마가타는 수비가 괜찮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홈에서도 기대 실점은 13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올 시즌 골키퍼가 세이브 3위에 오르는 등 6탄 방어를 앞세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수비진도 꽤 힘겨워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지난 삿포로전 패배나 가고시마와의 매치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는 상당히 압박 지향적이다.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중상위권 수준의 압박과 공격 횟수를 가져가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이 압박이 돌파당하면서 패하는 경우가 잦지만 압박을 풀어가는 데 벅찬 전력은 상당히 잘 잡아내는 편이기도 하다. 특히 4위 아래 팀을 상대로는 2골 이상을 허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승점 적립 페이스를 보여준다. 야마가타가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하나 골키퍼의 개인 기량에 기대는 경우가 작고 압박과 공세를 강하게 할 줄 아는 팀을 상대로는 무력한 편이다. 이와키도 원정에서 상당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고 특히 압박으로 플레이를 방해하면서 실점 위험성을 줄이는 데 능한 모습은 자주 보여주는 편이다. 이와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오이타 대 시미즈 에스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이타는 장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그에서도 경기당 한 골을 넘어가지 않는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미즈를 상대로도 페이스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꽤 잘 보여주었다. 문제는 공격에서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인데 시미즈가 그래도 연계나 선수들의 기량이 좋은 편이라서 오이타가 최근 시미즈를 상대로는 저득점 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이어서 시미즈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의 연계와 지배적인 경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라인을 크게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는 약점을 노출하는 편이다. 다만 오카야마를 상대로도 상대 골문을 개인 기량으로 노리면서 컴팩트한 라인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 시미즈가 텐백 양상을 만나면 매번 흔들리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일단 오이타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면서 시미즈와의 매치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편이었다. 다만 시미즈가 공격에서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 컴팩트한 수비 라인을 돌파하는 역량을 보여준 케이스도 충분히 있었다. 오이타가 여기에 대응하기에는 경기당 한 골에 미달하는 공격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미즈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치기 대 오카야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치기는 최근에는 공격적인 면에서 적극성이 늘었다. 생각보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카운터로 크로스를 노리는 식의 운영도 꽤 자주 보여주는 중이다. 하지만 정교함과는 거리가 먼 전술이기도 하고 특히 오카야마는 크로스에서 당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오히려 높게 형성된 압박 라인이 상대의 직선적인 플레이에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될 여지도 있다. 이어서 오카야마는 실점 자체가 적은 팀이기는 하다. 하지만 올 시즌 크로스로 내준 골은 4골이다. 오카야마의 장점은 상당히 컴팩트한 간격 유지에 열중한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세컨볼 싸움에서는 해당 지점에서의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밀리지 않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물론 오카야마도 점유가 높거나 압도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정교함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도치기가 라인을 올려주는 것을 유지해준다면 땡큐일 수 있겠다. 최근 도치기가 잘 풀리는 매치에서는 크로스를 통한 공세가 통하는 케이스다. 하지만 컴팩트한 라인과 크로스 대응이 좋은 오카야마가 여기에는 꽤 적응이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도치기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오카야마의 직선적인 플레이가 통할 가능성을 높이는 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카야마 승리를 추천합니다.